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구축에 대한 것인데, PRS 최신호의 데니스 해먼드 선생이 올려놓은 이제 구축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논문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좀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구축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제 구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구축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구축이라고 하는 이런 유방수술 이후에 생기는 이 대표적인 부작용인데, 어느 나라에서 나온 데이터를 봐도 재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 이거는 1위가 구축이에요. 그러면 이 구축이라는 현상이 뭐며,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며, 또 그 원인이 뭐며, 그리고 그걸 분류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주관적이에요. 자, 이런 구축에 대해서, 어떤 병원 갔더니 넌 구축 아니야 이러고, 또 어떤 병원 갔더니 너 구축 뭐 3기야 뭐 이러고, 그럼 3기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 그거 다 보형물며 뭐 다 드러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병원 갔더니 구축이 맞기는 한데 뭐 그냥 이제 뭐 보형물만 좀 갈아 넣으면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의사가 있고. 자, 이러면은 도대체 이거를 구축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뭐 어떻게 종잡을 수가 있겠느냐. 의사마다 하는 소리가 다 틀리고 하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스럽겠죠. 자, 그래서 해먼드 선생이 이제 유방술에 있어서의 우리 시대의 가장 권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구축에 대한 어떤 연구를 나름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주목도가 높은 논문이었는데, 결국은 이 연구가 좀 복잡해서 제가 그냥 다 설명해 드리긴 좀 그렇고, 결국은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구축이 생기면은 피막에 조여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피막에 조여 들어오면은 보형물이 꾸깃꾸깃해져요.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꾸깃꾸깃해지면서 접히는 부분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죠. 이 접힘과 주름을 싸고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구형 구축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제 구축이 많이 진행되면은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가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갈수록 이 상태였을 보다 표면적이 줄어든다는 거죠. 접히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이 줄어드는 거는 구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더 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을 양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얼마나 얘네들이 접혔느냐, 즉 표면적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쭉 이제 정리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1급, 2급, 3급, 4급 구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더 이제 정량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분류, 체계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된다. 이런 거였어요.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베이커 분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베이커 분류가 이제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금 모든 의사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구축에 대한 어떤 분류 방법인데, 1, 2, 3, 4급이잖아요. 이제 1급 구축은 이거는 구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헷갈려 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돼 있는데, 1급 구축이면 이거 구축이 제일 세다는 소린가 이제 생각하지만, 이거 정상이거든요. 그냥 부드러운 경우. 2급서부터 부작용인 거죠. 2급 구축은 뭐냐면은 베이커에서 경도, 3급이 중등도, 4급이 중증, 이렇게 나누는 건데, 경도 구축은 좀 덜 부드러워졌네? 이런 거예요. 변형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3급 구축은 뭐냐? 그럼 중등도, 중간 정도라고 하는 건데, 좀 더 단단해지면서 변형이 조금 이제 온 경우죠. 자, 단단하다, 소프트하다라고 하는 거는 만져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변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져보고 눈으로 관찰하는 거. 인간의 오감을 이용해서 지금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무슨 CT 찍고 뭐 MRI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뭐 초음파 찍고 해가지고서는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제 만져보고 이거는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이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계측화, 정량하면서 과학적으로 이거를 갖다 쭉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얘기는 항상 이제 듣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베이커 분류를 대체할 게 이제 못 나온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이제 여기서는 물방울 타입 보형물은 얘기 안 하고 있고, 라운드 타입 보형물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탑 보험을 구축이 생겼을 때, 자, 지금 이거는 피막을 전절제 해가지고서 떼어낸 뭐 이제 이런 상태를 갖다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더리트 프로파일이 이제 그 보형물 이제 눕혀놓은 원반 모양이고, 그게 구축이 됐을 때는 자꾸만 이제 스페리컬하게 이제 공 모양으로 자꾸만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지름은 더 이제 줄어들겠죠. 공 모양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근데 높이 이런 거는 더 높아지겠죠. 둥글둥글하게 계속 이제 가는 거니까. 자, 이런 것이 결국은 표면적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험적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가지고서는 해머 선생이 증명합니다. 뭐를 증명하느냐? 동그란 모양, 구축이 진행되어서 동그란 모양으로 되면은 표면적이 줄어들고, 표면적이 줄어드는 건 우리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구축이 심한 거, 덜 줄어들었으면 구축이 별로 안 심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표면적에 의한 구축의 분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먼드 선생이 낸 게 보형물에 들어있는 방 있잖아요. 자, 방의 표면적이 보형물의 표면적보다 더 넓은 거, 이게 정상이다 라고 이제 일단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보형물은 거기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너무 넓으면 또 하이퍼 모빌리티라 그러고 그것도 부작용이긴 한데, 그냥 적당한 정도로 좀 더 넓은 거, 그게 정상인데, 이제 그걸 이제 0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1급 구축은 뭐냐 그러면은 방의 표면적이 보형물의 표면적과 동일한 경우, 그러면은 안 움직이겠죠, 잘. 근데 만져보면 보형물은 소프트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상당한 경우가 1급에 속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만져보면은 뭔가 좀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덜 소프트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소프트하긴 한데, 이제 물어보면은 이 보형물이 이제 속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딱 잡혀있는 이제 그런 느낌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1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2급은 그러면은 방의 표면적이 보형물 표면적보다 더 적은 경우,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근데 아주 세지는 않고, 그 경우는 당연히 보면 안 움직이고, 촉감은 좀 더 하드해지겠죠. 3급은 그러면은 최대한으로 수축되어 가지고서는 이제 변형도 와 있고, 그 다음에 보형물은 전혀 움직이지 않겠죠. 자, 이런 아주 딱딱한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쪼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쪼여 들어오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보형물의 움직임이 틀려지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구축의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디스커션을 나서 이제 반박 논문을 쓴 게 이제 엘리자베스 핀들리 선생이죠. 지금 이런 개념은 이제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계량하려고 그러면 그 조여든 정도에 따라 가지고서는 표면적이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이제 구형으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구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구형 구축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은 구형 구축이라는 말 안 써요. 이제 구형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구축을 갖다 꺼내보면은, 지금 이게 핀들 선생이 이제 올린 그림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구축이 온 보형물 모양이 어떤데냐,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엉망으로 이제 뭐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보형물이 이렇게 쭈그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쭈그러지기도 하고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구축이 올 때 360도 방향으로 모든 방면에서 일정한 힘으로 조여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더 강하게 조여오고 어디서는 좀 덜 조여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면 이제 이쪽은 빠져나가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줄어드는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정량화해서 이제 산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해몬 선생이 이제 얘기한 어떤 모형을 갖다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뭐 이제 그런 거를 좀 반박한 거고, 그다음에 방 안에서 보형물의 이제 움직임, 얼마나 움직이느냐,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구축을 판정하는 데 있어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갖고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1급, 2급, 3급 이렇게 이제 나눠서 비례해서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이제 그냥 뭐 풍선에다가 보면 넣어서 이제 실험하는 걸로만은 안 되고, 실제로 환자들의 어떤 임상적인 거, 구축이 심한 분, 좀 덜 심한 분, 이런 분들에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하는 걸 다 또 이제 재야 돼요, 그거를 해서 데이터를 내서 통계 내가지고 다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새로운 기존의 어떤 분류 방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분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제 그런 점을 또 지적하신 거죠. 자, 제가 이제 이 토론을 이제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자, 구축을 과연 정령할 수 있겠느냐. 산술적으로 구축을 우리가 평가하고, 이거는 몇 급이다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구축이라는 거 갖다가 계량화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거는 베이커 분류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구축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일어나요. 사실은 너무 다양해. 그냥 우리가 구축이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구축은 이렇게 쪼여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막 움직여요. 사실 그것도 이제 핀들리 선생이 얘기하는 이제 그 후기 장애 이중피막도 역시 핀들리 선생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중피막이 있고 뭐 장애증이 있고 이러면은 꽉 쪼여 들어가 단단한데 속 안에서 막 움직여요 또. 자, 이러면은 이거를 이런 현상을 갖다가 어떻게 움직임은 많고, 그러면 만져보면 또 딱딱하고 이러면은 이걸 몇 급이라고 해야 돼. 이런 것서부터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보형물도 물방울 타입 보형물이 이렇게 그 구축이 왔을 때하고 뭐 스무스 라운드 타입 또는 마이크로 텍스처 이런 것들이 그 구축이 왔을 때하고는 패턴이 또 좀 그 일관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축은 실리콘을 우리가 보형물에 넣는 이상은 항상 올 수 있는 현상인데, 이 구축을 이렇게 계량화 정량화 시킬 수 있겠느냐, 그거는 정말로 어렵다. 그리고 자, 구축을 그럼 뭐 어떨 때는 재수라고, 뭐 재수한다 그러면 어떨 때는 어떻게 재수를 하느냐. 자,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이 구축은 환자가 얼마나 괴로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수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봤을 때 환자 나 이거는 좀 너무 좀 촉감 안 좋은 것 같고 뭐 힘들고 뭐 이렇습니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의사는 만져보고서 또 뭐 초음파 보고 뭐 이건 뭐 정상이야 괜찮아 그냥 뭐 냅둬 뭐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그럼 얼마나 괴로워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는 사실은 수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만큼 이제 체계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은 체계화된 이제 그런 걸 벗어나 가지고서는 실제로 임상에서는 너무나 다르게 또 이제 그 증상 호소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서 의사들은 대처를 하고 또 이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제 의견을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자, 이런 주제를 놓고서 한번 논문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